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엄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차들이 많이 막히셨을 텐데도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서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건강에 또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좀 여러분들하고 서로 좀 대화도 하고 좀 편안한 시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요, 바른 자세가 아름다운 몸이다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미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또 저희가 개발한 닥터 코르셋이라는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른 자세가 답이다라는 정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시작 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바로 이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딱 보니까 첫인상이 어떠세요? 예, 좀 다가가기 힘들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카리스마가 쫙 느껴지시죠? 제가 원래 오래전 꿈이 바로 이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보통 우리 자기 몸 하나 간수를 못한다라고 편하게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남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경호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운동과 또 여러 가지 지식과 또 희생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들었던 생각은 경호원으로의 어떤 삶보다 내가 경호를 받는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를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됐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경호실을 봤으면 한국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한국 청와대 여성 경호관인데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 각시탈의 후예처럼 완전히 그 공중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이제 남성 상위가 아니라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와버렸죠.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의 전형적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경호관도 남자 못지않은 그런 어떤 완벽함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와대 대통령 경호관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제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유능하고 또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또 재임을 해서 뛰어나게 또 여러 가지 이 국제사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지위 말고 인간 오바마를 한번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딱 저분을 봤을 때 혹시 오늘 오신 우리 오바마를 딱 봤을 때 좀 느껴진 뭐 심플하다, 스마트하다, 잘생겼다, 순수하다. 네, 또 스마트해 보인다.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뭔가 반듯해 보이고 스마트하고 신뢰가 가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델 같지 않습니까? 오바마를 보면 또 SNS를 많이 활동을 통해서 근황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만 보게 되면 뭔가 다 화보 같아요. 무엇을 해도 이분은 어설픈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구를 하는 걸 봐도 농구도 꽤 잘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격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를 웃고 울게 했던 전 이명박 대통령이시죠. 혹시 이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분들은 아직 없으시네요. 남성분들, 군대를 특히 다녀오신 분들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 친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이등병이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순시로 와서 정말 전방을 향해서 사격 자세를 취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등병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때 우스갯소리로 SNS에서는 이 이등병이 아마 이날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재미난 얘기가 또 돌았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비교를 해보니까 또 어때요?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영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국이란 이미지는 어때요? 젠틀. 또 뭐가 있습니까? 신사. 예, 이제 신사가 나왔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말씀대로 영국 신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 모자, 코트, 우산. 네, 우산 다 됩니다. 한 영화에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히트한 영화인데 이런 얘기를 했죠. Manners make me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유행어.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밝혔죠. 그래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밖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멋진 수트를 입은 모습. 또 뭐가 있습니까? 영국 억양이 영어로 발음을 할 때 미국 본토 발음보다도 조금 더 강하면서 좀 더 우아한 느낌을 주죠. 뭔가 자부심이 되게 묻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당당함, 그런 것들이 영국 젠틀맨의 어떤 기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이 영국인들이 신사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수트를 나름대로 입었지만 또 지나치게 당당하죠. 예. 그래서 이런 신사들도 영국에 있습니다. 또 영국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파이 누가 있어요? 예, 007 본드, 제임스 본드가 있죠. 1대부터 6대까지 6명의 제임스 본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션 코네리. 또 예. 다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 좋아하는데요. 다니엘 크레이그죠. 예, 바로 탄성이 나옵니다. 이 스카이폴이라는 영화가 007 영화 역대 영화 중에서 10억 달러로 최고의 흥행을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크레이그의 세 번째 작품인 스카이폴에서 처음 다니엘 크레이그가 스카이폴이 아닌 카지노 로얄이라고 하는 데뷔를 하기 전 제임스 본드가 이분이 되어졌을 때 많은 제임스 본드 팬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상징 그런 제임스 본드를 저렇게 금발에다가 키도 작고 뭔가 우락부락한 남자가 하겠냐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제임스 본드의 공식을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압도적인 비주얼로 말이죠. 혹시 이 제임스 본드가 혹시나 이렇게 여러분들 여성분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하신 입장에서 너무 좋죠? 예, 막 보세요. 그래서 이 여성분도 어때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제임스 본드 앞에서 저 눈빛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수줍어져요. 막 마음이 녹는 것 같아요. 저렇게 되니까 어때요? 남자인 저가 봐도 저런 남자가 쳐다보면 막 좀 저도 주눅이 들 것 같습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스페인 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격정을 참지 못하고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래서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어리석은 여성분들이 좀 보입니다. 격정으로 변화버리셨어요. 또 다른 영국 스파이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미스터 빈으로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영화 포스터인데 이게 첩보 액션물을 표방하는 코미디물인데 보시게 되면 뭔가 엉성하죠. 남들은 뒤를 찌르는데 본인은 앞을 찌르고 발차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부실해 보여요. 맞아도 한 젓가락도 안 쓰러질 것 같아.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총 한 대 맞았다고 그냥 엄살은 그냥 제임스 본드 같이 하면 막 멋있게 이렇게 할 텐데 막 호들갑을 떨고 있죠. 과연 우리의 차이는 뭐지? 라고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비주얼일까요? 생김새? 생김새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다니엘 크레이그도
잠깐 흐트러진 모습을 사진을 포착하니까 좀 어때요? 조금 몸은 완벽한데 뭔가 부실해 보여요. 또 007 되기 이전의 모습을 또 보니까 다가갈 수 없었던 007이 아니라 내가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007 우리 조카 같은 동생 같은 남자가 있죠.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007 때는 이렇게 당당한데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장르가 다르고 장르에 따른 캐릭터가 다르죠. 코믹과 액션은 다른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본드니까 무게 줘야 되고 영국식 악센트를 써야 되고 또 어때요? 미스터 빈은 웃겨야 되니까 막 오바를 하고 어설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역을 하기 위해 배우들은 생각을 거듭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임스 본드 같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웃기는 캐릭터를 소화할까? 그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고 무의식에 완전히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그 캐릭터에 몰입이 돼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는 제임스 본드, 나는 미스터 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영상을 한 편 볼 건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죠. 또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고개를 앞으로 푹 숙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로 한두 시간씩 계속 앉아있다 보면 척추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숍 안의 풍경입니다. 한쪽 다리를 꼰 채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푹 숙인 모습, 허리를 좌석에 붙이지 않은 채 비스듬히 앉은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허리나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편하기 때문에 흔히 취하게 되는 자세들입니다. 하지만 이 커피숍에서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을 앉아있다 보면 자칫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커피숍을 찾는 24살 직장인 김은주 씨. 병원을 찾았다가 골반이 비스듬히 틀어지고 척추도 살짝 휘어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커피숍에서 다리를 꼬고 허리를 숙이는 평소 자세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다리 저림 증상이 조금 있고요. 허리도 조금 자주 뻐근함이 느껴져서 내원하게 됐어요. 전국 커피숍 2만 개, 이제 국민 쉼터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화되면서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나서 동작들을 다 바꿔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가슴으로 들어올리거나 양팔을 구부린 채 좌우로 가볍게 돌리며 허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척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른 자세를 습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대한민국의 커피숍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는 커피숍이 편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커피숍은 굉장히 친근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방송을 보신 대로 커피숍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평생 바른 몸을 만들어야 되는 자세혁명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나쁜 자세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 서점을 많이 다녀보시면 건강 쪽에 이 척추나 자세 관련한 도서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바른 자세가 보약이다. 오늘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한의원은 문을 닫아야 되겠네요. 왜? 보약이니까.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과장되게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또 거창하게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럼 도대체 자세가 바른 자세의 기준은 뭐고 도대체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편하게 컴퓨터를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이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죠. 예. 그런데 정말 요즘에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함부로 또 이렇게 바로 해라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런데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개도 또 완전히 편해가지고 이제 미끄러집니다. 요즘에는 유망한 산업이 애견하고 애완동물 사업인 거 아시죠? 제가 그걸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완전히 호텔도 보니까 정말 사람들 못지않도록 좋은 그 안락한 호텔 규모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개도 대접받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편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들 혹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10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스트라이프 입으신 손님 모르세요? 10월 16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뭐 특별한 기념일은 아닌데 뭔가 의미 있는 날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세계 척추의 날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2000년 1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 척추의 날을 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과 육체적 장애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척추 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계보건기구 또 UN 이런 국제의 기구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해결안을 고민하는 집단이고 해결하기도 하는 집단이죠.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10년, 20년, 많게는 50년, 100년 앞을 보니까 척추 질환이 심각한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몸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가 100세 장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장수 시대인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프면서 길게 가늘고 길게 살고 싶으세요? 그냥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래 라는 답이 나오죠.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 핵심 키워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누구나 노화라는 것을 마주합니다. 세월의 앞에 장사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내일 노인이 될 것인가? 1년 뒤에 노인이 될 것인가? 10년, 20년, 50년 뒤에 노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비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은 양은 많지 않은데 칼로리가 어때요? 굉장히 높고 또 자세가 바르지 않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우리의 몸은 자꾸 이 비만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비만이 되고 몸이 불편하고 노인이 되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운동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가 편하게 되는 나쁜 자세를 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체적으로는 노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노화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인, 비만, 나쁜 자세라는 세 개 키워드를 우리는 해결해야만 됩니다. 혹시 나는 노인이다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나는 비만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 예, 솔직하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나는 평소에 자세가 조금 나쁘다 하시는 분. 예, 전부는 아니시지만 조금 극소수 계시네요. 우리가 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뼈를 따라서 신경이라는 놈을 통과해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와 신경을 통해서 척추는 그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쁜 자세를 취하는 순간 그 부위와 맞닥뜬 신경을 척추뼈가 누르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를 한번 눌러볼까요? 위를. 장기를 누르면 안 되는데 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위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위의 기능이 어때요? 상실이 되면서 위가 아주 아래로 처져버리게 되죠. 그럼 이렇게 처진 위가 제 기능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이 집안의 가장인데 집에 안 있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 집안 살림이 잘 돌아가요? 집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렇게 되면 살림이 안 돌아가죠. 즉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위라는 놈도 위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박차고 타령해 버린 거죠.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 위가 2차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을 눌러버리는 거죠. 이제 장을 눌러버리니까 장 기능이 장벽도 좁아지면서 점점 이 배변 활동과 여러 가지 소화 흡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3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관계에 여러 가지 어떤 대사 관련 질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생식 활동이죠. 소변을 보는 거, 또 여성분들 요실금이 생기는 거, 남성분들 전립선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이 장기 하수에서 비롯되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사람은 네 발로 원래는 어때요? 기겨야 되는데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는 구조로 살아갑니다. 즉 모든 체중을 두 발과 우리 몸에 있는 척추와 우리 몸에 있는 관절들이 우리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관절을 받치고 있는 텐트 줄이 뭐냐면 인대고 근막이고 그리고 텐트 그 천을 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텐트로 비유를 할 때 우리 이 텐트를 받치고 있는 보호막을 우리는 텐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기는 줄을 근육, 인대, 근막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당겨줘서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젊은 시절에 충분한 근력이 있을 때는 내가 활동하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근력이 중력보다 약해진 순간부터는 중력에 의해서 내 몸이 바닥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데 벌써부터 졸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아이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누워 자고 싶다 하시면 내 근력이 현재 중력보다 약해진 상태라 자세가 틀어지면서 잠재적인 척추 환자의 길을 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재미난데 우리는 일평생 동안 중력이란 놈을 저항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이 필요한데요. 이 중력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 여성분들 혹시 화장품에 관심 많으시죠? 보통이세요. 화장품에 혹시 관심 많으십니까? 대부분 여성분들 솔직히 화장품에 관심은 다 있으시죠. 남자들은 뭐 대충 바르지만 구리무 대충 바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화장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노화에서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력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보그 잡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력과 세월, 운동, 다이어트까지 어디? 가슴을 공격한대, 가슴을. 여성분들 가슴이 어느 순간부터 처지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있구나. 노인이 되고 있구나. 라고 긴장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요즘 표현으로 훅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력을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운동밖에 없는데 버스나 지하철 타시면 이런 그림 다 보시죠. 다들 요즘에는 노약자석도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전화기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사용 인구가 참 많은데 노트북, 스마트폰,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대단히 편리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보일러라든지 가스 같은 것도 다 전화기, 태블릿 PC로 조절을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우리 삶이 앞으로 얼마나 편해지냐면 14년도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아우디가 어떻게 했어요? 운전석에 사람은 앉아 있는데 자동 조종해서 미국 사막 횡단을 했던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또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할 일이 어때요?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편리한 만큼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요. 세계 15개국의 스마트폰 사용 인구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78.7%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0명 중에 80명 가까이가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젊은 어린 학생들도 왔는데 혹시 스마트폰 학생 있으세요? 전화기 있어요? 네, 전화기 있죠. 많은 학생들이 전화기를 있는데 정신적인 성숙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전화기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어른들도 솔직히 재밌어서 다 보시잖아요. 볼 거 너무 많고 할 거 너무 많으시잖아요. 회사에서 있는 시간만 하면 계속 이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없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진데 이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 전화기가 신세계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티브 잡스 형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들이 편리해진 건 좋지만 움직임을 덜 하게 되고 운동 자꾸 깊이 하게 되고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최소화되면 몸을 안 쓰니까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는 거죠. 걸을 곳도 요즘에는 차를 타고 뭔가 뭐 부모님께서 애들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요즘 애들은 어때요? 엄마가 해라.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약화가 뼈를 지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체형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생방송 투데이라는 방송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명의 이상호 박사라는 분입니다. 척추 전문인데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척추 자세가 나빠지면 수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공감하기 편할 텐데 이분은 5분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몇 분 동안요? 5분. 자, 여러분들 지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배에다가 한번 배를 살짝 한번 두들겨 봅니다. 식사하신 분은 세게 두들기지 마세요. 혹시 이제 거북하실 수 있으니까. 식사 안 하신 분들 배가 고프신 만큼 세게 한번 두들겨 봅니다. 예, 바로. 자,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하신 게 뭐냐면 노동일까요, 운동일까요? 운동. 운동과 노동의 정의가 뭡니까? 자, 제가 이거 엿기예요. 엿기를 들고 이거 뭐예요? 운동같이 안 보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두 개 차이가 뭡니까? 운동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거죠. 노동은 어때요? 이완이든 수축이든 벌 쏘고 있는 거 노동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 버리잖아요. 너 그 자리에 그대로 꿇어앉고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때요? 꿇어앉고 있는 거 노동이잖아요. 운동이라는 건 수축 이완 활동을 반복하는 건데 왜 제가 배를 여러분들 두들기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들의 배에다가 긴장을 주라는 겁니다. 내 배가 지금 이완 상태로 늘어져 있어요. 위험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 몸의 보호 기능이 어때? 명령을 내립니다. 힘을 줘! 왜? 장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세게 칠수록 어때요? 그 근육의 힘은 강하게 들어갑니다. 더 강하게 수축을 해내요. 그 힘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가볍게 배를 두들기고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프를 하거나 또 이런 고차원적인 무중력 치료 같은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러분들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한번 산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은 습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수천 번, 수만 번을 같은 동작을 반복하죠. 김연아 선수 2000번 이상 스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쓸수록 단련이 되고 그 쓰는 만큼 내 기억이 기억하고 근육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차에 치였는데 공중에서 몸이 막 떴어요. 근데 낙법을 해서 착지를 하는 본능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도 근육이 기억하고 무의식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중력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 앉아 계신 순간에도 계속 적용을 합니다. 눈꺼풀을 자꾸 내려뜨려요. 그리고 목을 계속 뻐근하게 합니다. 허리도 뻐근하게 하죠.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좋은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해서
뭐뭐뭐 회사에서 자세가 인생을 바꾸는 제품이 의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일생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뭡니까? 수면이죠. 어디에서 잘 것인가? 어디에서 내 몸에 가해지는 중력의 힘을 분산시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침대만 좋으면 되나? 내 목을 받쳐줄 수 있는 좋은 베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자세를 교정해주는 제품들이 의식주 생활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만 해도 무슨 원장님에서 막 이렇게 디압하는 베개도 나오고요. 히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세 교정이 이제 앞으로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2011년 12월 22일에 저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가 저 이지혜 대표라고 하는 분과 공동 창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자세 교정만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의 체형은 틀어지고 변하는가의 질문을 철학자적인 시각으로 던지게 돼요. 대부분이 어때요? 허리 아프니까 병원에 갔고 아파서 진단받았으니까 수술을 하든 처치를 받죠. 여성분들 혹시 어떤 보정 속옷 같은 거 입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들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 날씬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그걸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여성의 체형은 왜 변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죠. 그런데 왜 체형이 변하는가를 봤더니 바로 이 노화 과정 그리고 이 중력으로부터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 몸에 있는 힘의 부족과 몸의 중심이 깨어져 버린다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에 저희의 브랜드인 닥터 코르셋이라는 제품을 최초로 이제 의료기기 제품인데 속옷처럼 입을 수 있게끔 혁신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제 회사 제품을 혁신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눈치가 보이지만 앞으로 기사들 저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척추가 교정이 될 수 있는 특허를 획득을 했는데 그 내용은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좋은 어떤 문화적인 것들 오늘 이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강연이 굉장히 저한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일반 고객들에게 이런 자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매월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를 갖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은 왜 중요하지만 자세가 더 왜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강 문화 또 여러 가지 좋은 배움의 문화들을 또 많이 저희가 자체 인재 개발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강연들도 저희가 계속 하니까 혹시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도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재 KBSN 드라마에 방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사의 신 객주 2015 보시는 분? 요즘에 많이들 보시죠? 재밌죠? 초반만큼 재밌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KBSN 드라마는 정규 방송이 아니라 KBS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을 따로 편성해서 재방송을 해주는 이 채널입니다. 그리고 뭐 발칙하게 고고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또 가족을 지켜라 이런 드라마에서 저희가 방송 지원을 하는데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 오늘 저희 이제 브로셔도 나눠드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가 조금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이제 이벤트를 할 건데 이런 인증샷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추첨을 통해서 또 저희 제품을 선물해 드리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관심 가져주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코르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 봤더니 원래는 프랑스의 이 절대왕정 시대에 여성들이 너 허리 13인치 아니면 들어오지 마. 우리 궁에 출입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왕궁에 출입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힘주기 위해서 코르셋을 입었습니다. 그게 코르셋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용의 목적으로 탄생한 코르셋이 현대 정형의학과 만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현대판 척추보조기라는 이 새로운 코르셋 개념으로 의료용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저희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는 저렇게 딱딱하고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 새로운 코르셋, 새로운 의료 목적의 의료기기를 탄생시키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다 드리면 시간이 또 부족한 관계로 간략한 설명만 드리면
이 제품은 의료기로서 척추 압박과 골반 압박을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뒤에서 뭔가 누가 받쳐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목적이죠. 하지만 소재가 다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친화적인 면과 기능성 원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시 착용을 해도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골반에 맞춰 입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뭔가 몸을 조이는 것처럼 보이는 옷이 몸을 조이게 되면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는 인식을 대부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제품은 골반 이외의 부분은 조이지 않아요. 정상적인 체형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만이라든지 몸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골반에 맞췄는데 내 배가 터질 것 같다 하는 분은 체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골반에 맞춰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골반에 입으면 배가 전혀 조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골반이 벌어지고 체형이 어떤 변화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내 체형을 측정해 볼 수도 있는 좋은 도구가 되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받쳐주느냐. 제가 지금 혹시 학교 시간에, 아니 달력에 중요한 날 표시할 때 무슨 색으로 표시하세요? 빨간 표시하시죠? 제가 왜 빨갛게 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근육이다 라고 합니다. 저게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통을 지지하는 20가지 이상의 근육인데 이 코어 근육이라는 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스타킹이라는 방송에서도 코르셋 운동법이 소개가 된 적이 있어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저 운동은 별거 없어요. 5분 동안 코어 근육에 극한의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 역기를 들고 무거운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가 아니라 가볍게 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히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르셋 운동법이란 거는 별거 없어요. 아까 코르셋이란 탄생이 어디서 탄생했다고 했습니까? 프랑스에서 13인치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의 코르셋의 뜻은 다릅니다. 코어라고 하는, 코어 근육의 코어라고 하는 중심과 준비시키는, 세팅시키는 그 셋이 만나서 중심을 준비시키는, 즉 우리 몸의 중심 근육을 가동 상태로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로 코르셋이라고 단어를 붙였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코르셋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허리, 여러분들의 복부, 또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또 강도에 따라서 발달 정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허리 근육은 어때요? 수축 이완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 조금 하시면 좀 몸도 움직이고 근육을 어때요? 자꾸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약수터 가시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하는 거예요? 네, 맞다고 얘기를 하네요. 등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처음부터 고난이도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숙련된 분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는 과정이에요. 아까 제가 배를 두드리는 것도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수축 이완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수축 이완이 안 일어나면서 수축 이완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혈액 속에 있는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근육은 어때요? 사용을 안 하니까 근육의 크기가 작아질까요? 더 길어질까요?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게 되니까 근육이 원래 해야 되는 기능을 상실하면서 몸의 구조를 지탱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상을 감추는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원래 이 몸처럼 되돌리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이로프락틱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원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자극, 내 스스로 자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외부의 작은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내 몸이 바른 자세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저희 닥터 코르셋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속옷처럼 착용이 가능한 의료기고요. 장점은 오래 입어도 근육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거 증명할 건데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골반이라는 뼈는 잡아주되
그 주변을 감싸는 근육은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근육이 계속적인 수축 이완을 하게 된다. 운동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척추 교정용 속옷으로 저희가 특허를 받은 내용입니다. 의료기인데 속옷처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척추 교정이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특허를 저희가 획득을 하면서 작년부터 대단히 저희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또 건강에 서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동일한 명칭의 특허로 중국에서 저희가 이제 또 이런 특허를 획득도 했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제 정의를 내리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른 거 설명 더 드릴 필요가 없고, 뭐냐면 인체가 스스로 원래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체 스스로 바른 자세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입니다. 즉 우리 몸에 충분한 근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 몸이 스스로 해서 신진대사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내 몸이 건강한 체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일 때 혈액순환 잘 되고 몸의 근육을 계속 긴장시킬 때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습관과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일보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사가 된 내용인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속옷이 아니라 속옷같이 입었을 때 척추질환이 예방된다. 미국 FDA 등록. 또 이 한국일보 2014년 11월 10일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이거는 2015년 5월 13일자입니다. GLP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미국 식약청에서 검사하는 기준인데요. 피부 자극과 피부 독성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끝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시간 착용을 해도 피부에 자극이 가거나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검사 기준의 테스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 좀 지나갔습니다. 이제 좀 가벼운 주제로 또 바꿔볼게요. 여성분들, 골반이 바르게 되면 살이 빠진다는 혹시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요게 이제 방송에 나왔던 거고, 요즘에 이제 저희가 본사가 청담동에 있는데, 청담동에 굉장히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예비 신부들은 무엇을 하느냐? 골반 교정을 합니다. 필라테스라든지 골반을 바로잡는 걸 합니다. 왜 골반이 중요하냐? 그리고 고소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정말 명품 여배우들은 왜 출산을 하고도 그렇게 빨리 복귀를 하고 날씬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골반에 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골반이 벌어져서 어때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골반의 모양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혈액순환,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혈액순환 안 되면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지방을 불러들여, 열을 내야 되니까 체온을 맞추려고 열을 불러내는데 꼭 불러들이는 곳이 어디냐면 히프, 허벅지, 그 다음에 배, 이런 곳에다가 어때요? 지방을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지방이 축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빼고 싶어도 안 빠지는 체형이 되는 거죠. 근데 골반이 원래의 위치로 있으면 혈액순환, 신진대사와 몸의 근력이 충분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이 원래 위치로 빠르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라는 놈이 척추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좀 제한적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몇 가지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저희 닥터코를 착용하기 이전의 분인데, 원래 이렇게 노화가 되면 몸은 처집니다. 하지만 착용한 이후의 분은 어때요? 몸이 근육이 생기면서 탱탱해졌죠. 또 다른 분 한번 볼까요? 골반이 왼쪽이 많이 올라가 계신 분이었습니다. 착용한 이후에 골반이 원래 위치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분이 척추측만증이 되게 심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으셨던 분인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으로 몸이 바른 체형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척추 이제 디스크 쪽이 이제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몸이 노화로 가고 계신, 측만증도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적인 분이셨는데, 착용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건강한 원래의 체형을 찾아버리셨죠.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여성분들만 입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까봐 남성들도 입고, 물론 설명을 하고 있는 저도 입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기부스를 솔직히 안 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경호학과를 꿈꿨다고 했죠. 정말 동방불패 못지않았던 몸이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체형이 바르지 못했고 다리를 저도 모르게 다리를 졌는데 지금 어때요? 반듯하게 걷죠. 제임스 본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 체형이 바뀔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제 체형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몇 가지 이제 저희 제품 포스터 보고 가겠습니다. 바른 자세가 아름다운 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체를 잡아주는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전문직에 특히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앉아서 자세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를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 삶에서 컴퓨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해야만 되는데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시키시겠습니까? 저런 어린 학생들이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도 저희 닥터크로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바른 자세가 중요한지, 왜 우리 몸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앉을 때도 다리를 꼬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이 잘 전달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이라는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상인들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부터요? 나부터 일단 자세가 발라야 되고, 나부터 발라야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허리와 자세 건강이 무슨 역입니까? 국력입니다. 지금 한 해 약 400만 명이요, 20대, 30대 척추 질환자가 병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몇만 명요? 400만 명요. 가벼워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고 한의원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수가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의료보험수가를 낮춰야 보험료도 어때요? 우리가 좀 낮출 수 있는데, 아프니까 무조건 병원 가고 하니까 소득 대비해서 보험료는 높은데 그런 악순환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안 아프면 어때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정신에 올바른 육체에 깃든다. 마지막 이제 시인 이문재 선생의 내용인데, 이 좋은 내용, 칼럼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척추를 고추 세우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시 말해 온몸과 마음을 집중해 읽은 책이 한두 권 있다면 당신은 책 속에서 이미 길을 찾았을 것이고, 또 그걸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을 것이다. 척추로 읽는 책이 진짜 책이다. 시인 이문재 선생님의 칼럼 내용입니다. 아까의 그 미스터 빈입니다. 혹시 같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 웃기고 조금 멍청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 미스터 빈이 여기 있습니까? 없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를 갖겠다, 그리고 당당한 자세를 갖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내 체형을 갖고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들의 체형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체형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꾸자꾸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되면 여러분의 체형은 정말 과대하게 편해집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자세와 척추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아쉽지만, 또 만약에 또 많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회사 연락처와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나눠 드릴 건데, 끝나고 나셔가지고 설문지 작성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귀중한 또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해주시면 선물이 없습니다. 좀 여러분들의 오늘 강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함께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 좋은 선물 또 받아가시면서 저희와 계속 인연의 끈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